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즌 7의 시작이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더 됐다고 하니까 각 학교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어떤 수상 경력과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각 학교의 공지사항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원의 변화입니다. 요번에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5,000명 정도를 줄이고요. 정시에서는 4,000명 정도를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26만 2,378명이고요. 정시는 8만 4,17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드러나자 보면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렇게 6,580명을 덜 적게 뽑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약 5,200명 정도를 증가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른 기회입니다. 작년 대비 5,600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28,7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친구들을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351명 이상 넘게 뽑아서 5,3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라고 그러죠. 각 이제 뭐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었다든지 어떤 이제 학과랑 어떤 계열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이 계약학과 같은 경우도 79명이 증가된 83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친구들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전형을 사용하실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75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331명이 줄어든 8,112명과 3,779명입니다. 그럼 이 농어촌 친구들과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들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바로 정시로 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그리고 농어촌 친구들이 정시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도 100명 가까이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계약학과도 41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시에서 줄어들고 정시에서 증가되는 이유는 2022학년도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정시 비율 30%를 맞춰라 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를 맞추라고 하니까 고대를 비롯해서 많은 주요 대학교들이 정시 비율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 친구들, 그리고 기초생활 친구들, 차상위, 한부모 가족 같은 이런 고른기회 전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의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문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수시의 경쟁률은 당연히 올라가겠고요. 입시 결과 또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시 경쟁률은 낮아지겠고 입시 경쟁률도 낮아질, 입시 결과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농어촌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여기 차상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교적 더 쉬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매우 어렵겠죠. 왜냐? 학교에서는 정시를 준비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정시를 준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친구들과 차상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시를 준비한다면 정말 나만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시 경쟁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입시 결과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친구들과 기초생활 차상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만약에 선발된다, 그리고 내가 수시를 준비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두 가지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교과전형을 조금 더 많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농어촌에 해당된다, 혹은 기초생활과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과 전형을 준비해 주시는 게 옳으며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교과를 다 먹을 수는 있겠죠. 왜냐? 서울에서 농어촌을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등급 친구들, 4등급 친구들, 1등급, 2등급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어머니나 친구들 같은 경우도 3, 4등급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등급은 준비할 거면 제대로 종합전형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역별 선택 과목입니다. 국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입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많은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학과들을 제가 크게 뭉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대, 약대, 굉장히 중요하죠. 간호대, 공학, 수학, 생명, 물리학, 생물학, 전자, 치대, 건설, 화학, 가정교육.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도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소프트웨어, 산업경영 등등. 즉 서울권에 있는 이런 계열의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다만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질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대구 한의대입니다.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 한의학과 입문은 확률과 통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두 번째, 동의대 한의예과도 확률과 통계고요. 인제대 약학과도 확률과 통계를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단,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확률과 딱 봐도 한의의 약대 뭐 이렇게 되지만 딱 봐도 기하와 미적이 중요해 보이지만 안 그런 학교들입니다. 첫 번째,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입문 같은 경우는 확통과 사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제대 약학과는 확통과 사탐을 받는데 나중에 미적이랑 기하를 가산점을 줄지는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36대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도 확통과 사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적과 기하에는 5%의 가산점을 주고요. 과탐은 3%의 과산점을 주게 됩니다. 이 가산점을 무시할 정도로 이걸 못하겠어. 그리고 난 확통과 사탐에 자신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확통과 사탐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약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인문계열 10명을 뽑습니다. 즉 확통과 사탐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합쳐서 20명은 나중에 정시 때 뽑는다고 하니까 이 점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상약대입니다. 미적과 기와 학통 다 괜찮아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아요. 성적 좋은 걸로. 단 과탐에서 지구과학은 안 된대요. 다시 말해 이제 지구과학을 제외한 이제 1, 2, 6과목 같은 경우는 경상약대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상수의대는 미적과 기하를 하는 동시에 과탐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구과학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지구과학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석대, 한의대, 확통과 사탐 좋습니다. 조나 미적기하에 10%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확통과 사탐을 잘하지 않는 이상 미적기하를 선택해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의대는 한의 미적기하 15명 뽑고요. 확통을 선택한 친구 5명만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광대는 치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 나영과 사탐,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확통이 되겠죠. 이 확통과 사탐을 합쳐서 포함해서 선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약학, 한의대 가고 싶으면 수의대 가고 싶으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나서 대학 과목을 공부하고 선택 과목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학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약학대학은 2+4년제로
약학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학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낸 다음에 PT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약대를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지금 고3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고3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2020학년도에는 통합 6년제로 모집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약대로 6년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약학대학교는 5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교가 이제 수시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지? 수시에서는 923명을 뽑고요. 정시에선 65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58.5%와 41.5%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안 나와도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쪽은 서울권 약대, 이쪽은 수도권 약대, 이쪽은 지역 국립대 약대, 이쪽은 지역 사립대 약대입니다. 잘 보세요. 서울권의 약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수능입니다. 제일 많이 뽑으니까 수능으로 서울권에 있는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선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 그 두 번째로는 학종입니다. 이 학종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약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수능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가 이렇게 학종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내가 수도권에 있는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수능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내가 수능을 준비를 못해요. 우리 학원에서 수능 준비 못 해준대요. 그러면 학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수도권 여기까지만 보면은 수능 먼저, 두 번째가 학종입니다. 그런데 지방 사립과 국립대학교에 간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북, 경상, 순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지역 사립대학교의 약대는 가장 많이 뽑는 게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많이 뽑는 게 수능입니다. 그 다음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립대학교도 33.3%로 지역인재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 수능 뽑고 그 다음에 교과를 뽑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내가 약대를 희망하는데 서울권에 가고 싶어. 그러면 수능, 그 다음에 학종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역에 있어. 그럼 첫 번째로 지역 인재 건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약대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서울권에 있는 약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하셔야겠고요. 아니야, 나는 어차피 집이 경북이니까 여기 있을래. 여기 약대 가고 싶어. 집 가까운 약대 가고 싶어. 이러면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약대를 이제 준비할 때는 어디를 목표로 할 건지, 여기냐 크게 여기냐 혹은 여기냐,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의 우선순위를 둬서 수능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공부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부한 다음에 교과전형 공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전형을 잘 준비해 놔야 학종이 되니까 결국에는 수능과 학종 요 두 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 5개 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아직 발표가 안 나 있어요. 어떻게 뽑겠다 그런 말들도 없고요. 안 나와 있고요. 목포대는 추후 공지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3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숙명여대도 80명 정도를 추후 공지해드린다고 하니까 서울권에 있는 약대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와 충남대는 뽑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케이, 알겠어. 수능 준비하는 거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지정했어요. 학교에서 아까 나와 있었던 그 조심해야 되는 이런 학과들 왜 경상약대는 미적 기하 확통을 하면서 과탐 지학은 안 된대? 왜 안 돼? 왜 필요 없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상수의대는 미적 기하는 되고 확통은 안 되면서 과탐은 또 지구과학은 왜 된대?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조금 특이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를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가 왜 보통 미적 기하랑 과탐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한의 예과가 왜 이런 거 준비해야 될까요? 왜 이런 걸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 놨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커리큘럼을 찾아보세요. 커리큘럼 속에서 차별적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왜 너네 학교는 이게 중요해? 너네 학교 미적 기하 중요한데 너네 학과 이런 거 중요한데 다른 학교들은? 근데 다른 학교랑 너네 학교랑 뭐 배우는 게 달라서 그러는 거야? 그치. 미적 기하 과탐 편향적 능력 어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왜 너네는 확률 통계랑 사회 탐구가 배워야 돼? 이런 것들 커리큘럼 찾고 그 이유 찾고 그리고 그거 생활기록부에 넣으시면 적어도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한 학교들은 그 아이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좋게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적분과 기하는 그리고 과학탐구랑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지정했다면 왜 이거랑 이거는 되고 확통은 안 돼? 왜 과탐은 되는데 지구과학은 안 돼? 이 이유를 한번 커리큘럼 속에서 찾아보세요. 네. 이 이유를 커리큘럼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 과학을 선택한 학과들의 이유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입학사정관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를 준비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학교들이라면 왜 너네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고 사회탐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유를 찾아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학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한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대1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힘든 점과 궁금한 점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